지난 영상 댓글들을 보니 최근 2차전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아서인지 곧 잡아먹힐 것처럼 중국 배터리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K배터리가 그렇게 조망만한 한 줌 물고기에 불과한지, 그렇게나 유망하다는 K배터리의 실적이 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짧은 시간 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데이터를 보기 전에 이건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사흘 전 SNE 리서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K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점유율은 합산 18.7%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유튜브, 언론, 리포트 등의 자료들은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중국 포함 데이터만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미 2009년부터 중국 공산당의 폭발적인 지원으로 성숙기에 이른 포화 상태의 중국 시장을 통계에 포함한다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물론 중국도 하나의 나라이고 이게 왜 문제냐 하실 수 있겠지만, 폐쇄적인 중국 시장의 성장 자체가 인위적이었고 이러한 중국 시장을 자유경쟁 체제인 글로벌 시장과 동일선상에서 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흥망성쇠를 논하고 있습니다. CATL 기업 분석이 아니라면 중국 데이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통제받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는 비중국 통계를 볼 건데, 문제는 중국을 제외한 시장을 봐도 K배터리 점유율이 44.8%로 여전히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중국 배터리가 나머지 55.2%를 싹 먹었다고 간편하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일단 중국은 35.1%이니 한국이 절반이 안 된다고 또 신낼 것도 없습니다. 뭐 어쨌든 왜 점유율이 44.8%밖에 나오지 않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한 도표는 제가 챗GPT 심층 리서치 기능으로 정보를 추출한 후에 근거 자료인 외신 기사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다만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최신 뉴스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부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시작된 관세 정책과 강화된 IRA 등에 따라 북미에서 LFP 모델이 단종되면서 현재 EV용 LFP는 유럽에만 공급됩니다. 어쨌든 보시면 좌측은 테슬라 모델 3이고 우측은 모델 Y인데 두 모델 간의 사용 배터리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작년까지 미국에 들어가는 테슬라 차량에 파나소닉 배터리는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에는 LG엔솔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LG엔솔의 실적을 깎아먹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배터리 행사장에서 관계자분을 통해 중국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량 3만 개 배터리라고 들었는데, 테슬라의 주력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한정 중국산 LFP가 채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 모델에는 파나소닉과 LG엔솔의 3만 개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현재 테슬라의 파나소닉 배터리 채택률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LG엔솔은 애리조나 킹크릭에서 2026년 상반기 중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엔솔이 테슬라에 납품할 배터리는 현재 모델에 사용하고 있는 파나소닉과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는 2170보다 밀도는 5배, 전력 공급량은 6배 향상시킨 사르파이 배터리입니다. 어쨌든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의 유럽 판매량은 순수 전기차 기준 역시나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첨부한 좌측의 해외 유튜버 자료를 보시면 유럽의 테슬라 모델에 중국산 LFP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중국 배터리의 유럽 점유율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의 자료는 3월 한 달간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 생산량인데, 일론 머스크가 나치식 경례를 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어느 정도 판매량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 자료는 잠시 후에 유럽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럽 물량에 중국산 LFP가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점이 남을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만 더 첨부합니다. 테슬라 구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확실히 유럽의 모델 3, 모델 Y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1차적으로 유럽에서는 모델 3, 모델 Y 기본 트림에 K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캐즘도 캐즘이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부진 이유로 꼽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테슬라 매출에서 K배터리의 포지셔닝은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북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의 주력 납품사인 LG엔솔의 미국 현지 공장들 중 테슬라를 위한 공장은 내년 봄쯤 가동 예정인 애리조나 공장 외에는 이렇다 할 생산 기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테슬라에 들어가는 LG 배터리는 오른쪽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맥락상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요 공정이 자유진영 외 국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테슬라 한정으로는 그간 엔솔, 난징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상당 부분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아예 저렴한 모델은 중국산 LFP에 밀리고 상위 트림은 소비자 세액공제 7,500달러에서 배제되니 어중간한 입지였던 것입니다. 그나마 한 자리 크게 차지하던 중국이 트럼프 덕분에 미국에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하니 조만간 애리조나 공장이 완공된다는 점에서 엔솔에게는 정말 다행입니다. 즉 LG엔솔 배터리는 테슬라 한정으로는 사실상 중국과 다를 바가 없었고, 향후 애리조나 공장에서 제대로 된 사르파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테슬라에 납품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애리조나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엔솔의 사르파이와 파나소닉의 2170이 병존하는 형태로 납품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파나소닉의 입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북미에서 최근까지 엔솔은 저가형은 중국에 밀리고, 상위 트림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파나소닉에 밀리면서 지금까지 상당히 포지셔닝이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하는 사르파이 배터리가 테슬라 배터리 전쟁에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대 완성차 업체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다음으로는 유럽과 북미 시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월 판매량 순위별로 유럽 시장에서 어떤 배터리가 사용되었는지 정리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이 자료로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ESS용 배터리를 논외로 해도 유럽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는 그래도 꽤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 시장을 중국 배터리가 완전히 점령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유럽 시장은 한중 배터리 전쟁의 격전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가 유럽에서 다시 점유율을 종전의 80%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테슬라의 중국보다 더 큰 비중의 물량을 납품해야 하고 현대 기아차가 잘 팔려야 합니다. 물론 비어디아 같은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유럽 점유율을 올리는 것은 최악인데 이는 제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팩트체크를 하면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세 자료는 SN 리서치에서도 업데이트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다음으로는 북미 시장입니다. 유럽과 달리 북미 시장은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미국입니다. 특히 트럼프라는 인물이 중국에는 극도로 적대적이다 보니 자유진영의 배터리가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10월부터 LFP가 들어간 차종이 단종되었다고는 하지만 테슬라가 완벽하게 중국 배터리 밸류체인을 탈피했는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확실치는 않아서 일단 테슬라는 보라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가 찾은 데이터에 의하면 순위권 업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중국산은 없으며 따라서 유럽과 달리 빨간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SN 리서치에서 말하지 않는 자료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인기 모델은 쉐보레 에퀴녹스와 캐딜락 리릭인데 GM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GM은 K배터리에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은 완성차 업체로 GM의 성장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소식입니다. 2025년 블룸버그 정상회의에서 GM의 배터리 운영 총괄 임원인 커트 켈티는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 원가를 $60 절감했으며 2025년 전체 기간 동안 무려 배터리 원가를 $30 더 낮춰서 킬로와트 시당 $100까지 원가를 맞출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LFP를 주력으로 하는 중국의 배터리팩 평균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94라는 점에서 GM 얼티엄셀즈 NCA 배터리가 킬로와트 시당 $100까지 원가를 좁힌다면 미국 내 생산 브랜드로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GM의 생산분이라고 볼 수 있는 업체는 쉐보레, 캐딜락, GMC입니다. 합계 31,000대 순수 전기차를 판매하였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시 69만 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찢어져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SN 리서치에서도 상위권으로 집계되지 않으며 대부분 테슬라만 알지 GM이라는 기업이 뭘 하는지조차 모르는데 K배터리 실적에 있어 GM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따로 다루기도 했는데 GM의 판매 데이터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며 새로운 소식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북미 시장을 보면 작년까지는 중국 배터리가 그래도 우회로도 다양했고 지금처럼 탄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분기에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수입량의 82%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컸습니다. 북미 ESS양 배터리, 테슬라의 모델 3, Y 더해서 포드 F 라이트닝 전기 트럭용 LFP가 전량 CATL 수입 물량에 의존함으로써 지난 한 해 동안 그래도 중국은 북미에 상당한 수준의 물량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바이든 집권기 때는 그래도 현실적인 여건 등을 반영해서 중국산 배터리를 일부 채택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트럼프 집권으로 앞으로는 탈중국 공급만 가속화는 확실해 보입니다. 파격적으로 관세를 두들겨 맞은 중국산 배터리나 소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관세율에 따라 신차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뛰기 때문에 완성셀은 물론 소재 역시 중국산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반면 우리 업체들에게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2020년대 초부터 진작 북미 현지 투자를 대단히 공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분명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K배터리의 북미 시장 독점은 확실해 보이고 이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지가 관건입니다. 북미에서 한국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차별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북미 한정으로는 한국 배터리가 강한 것이 분명하고 유럽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셨듯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을 낙관적으로 볼 것도 아니지만 글로벌 통계를 들먹이며 무작정 불리하게만 해석할 수 없고 비중국 통계로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배터리가 43.6%, 중국은 35.1%입니다. 기술력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유럽 또한 중국의 최대 35.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정도로 조치가 결코 허술하지 않다 보니 향후 또 정책적 변화도 기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4년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우리나라 업체들이니만큼 올해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주어진 정보들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좌측은 중국 시장에서 중국 완성차 업체가 딜러에게 출고한 전기차 수량을 3월까지 그래프로 표시한 자료입니다. 이미 중국의 전기차 전체 평균 보급률이 38%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히 성숙시장의 징후입니다. 도심권과 교외, 깡총까지 전부 포함해서 38%라는 보급률이 나온다는 것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기준 데이터로 삼는 전체 인구를 14억으로 볼지 아니면 이것이 과장이라고 봐서 줄여서 볼지는 선택의 영역이지만 확실히 중국 시장은 앞으로 더 이상 지난 10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중요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핵심은 유럽과 북미 시장입니다. 유럽 시장은 확실히 양국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고 북미 시장은 일정 부분 파나소닉과의 경쟁 관계에 있지만 대체로 한국 배터리의 독점이 예상됩니다. 확실히 공장 자체를 미국에 올린 한국 업체들에게 북미 시장만큼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점은 투자 관점에서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곧 LG 엔솔의 애리조나 공장에서 468 배터리도 양산될 것이고 삼성 SDI, SK온도 연이은 공장 준공으로 중국 배터리의 빈 공간을 전부 채워나가며 미국 내 K배터리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유럽만큼 급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지는 않으며 시장의 성장 속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확실히 앞으로 더 입지가 커지겠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사람마다 기대하는 기간이 다르다 보니 결국 성장하는 속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한국 배터리가 유럽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면서 북미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 안에 가능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할지는 분명합니다. 유럽에서 한국 배터리가 어느 정도 스코어를 기록하는지, K배터리가 꽉 잡고 있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각 사의 주력 모델들의 판매량 추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ESS의 글로벌 EV양 배터리 전망을 볼 때에는 객관적으로 이러한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배터리 학자가 아니고 투자자들입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실적을 따라가는 것은 분명하나 중단기적으로는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게다가 2차전지는 실적이 나와도 나오는 대로 어떻게든 폄하당하는 섹터다 보니 이후에도 저평가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기야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 바로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봐야 그렇게 좋았으면 주가가 이렇게 되었겠느냐 이렇게 주가가 싸다는 이유로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2023년에 유명세가 부메랑이 되었고 심지어 실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차전지는 개인들이 선호하고 기관과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무한히 찍어 누르는 섹터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 한국 기업들의 비전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한심한 광신도처럼 표현을 하던데 이런 것들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타 도박이 딱 어울리는 만년 박스권 후진 시장에서 정말 힘든 길을 선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2차전지는 시간이 꽤나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소액이라도 계좌를 분리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운영한다면 또 지치지 않고 끌고 나갈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끌고 나가야 길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시청자분들마다 상황이 달라질 테니 개별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것만큼은 정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어느 배터리를 채택하는지와 북미 시장의 성장이 K배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북미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가 심지어는 ESS에서까지도 빠르게 쫓겨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장을 구축한 한국 배터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엔솔의 애리조나 퀸트릭 468 배터리가 테슬라에 어느 정도 물량을 납품할지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미보다도 당장은 유럽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의 차종이 어느 정도 팔리는지 데이터도 계속 추적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야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주간지나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 이러한 최신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직 투자자분들을 위한 공부 자료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